자, 이번 시간에는 18기 첨삭반에서 연습했었던 논술 문제를 한 문제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기 3번 문제, 4번 문제, 7번 문제, 그리고 뭐 8번, 11번, 12번, 15번, 16번, 뭐 23번까지 총 22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22문제는 135회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대비해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예상을 하고 그 문제들을 이제 한 문제씩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 수강생들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한 문제씩 왜 이렇게 답안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을 하나씩 상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문제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아웃. 자, 이 레이아웃은 답안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레이아웃은 자, 답안이 이렇게 있어요. 자, 답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답안 3장에 자, 3장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왜 3장이냐? 2장에도 작성해도 되고요. 논술 문제는 2장에도 작성해도 되고 4장을 써도 되고 5장을 써도 돼요. 자, 그렇지만 최적화된, 내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최적화된 장수를 고르라고 한다면 3장이 딱 맞아요. 2장은 조금 적고 4장은 너무 많고 3장이 물리적인 그 시험 100분 동안에 쓸 수 있는, 내가 쓰고 뭐 해서 남는 시간이 딱 3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3장. 4장 쓰면 뭐 빨리 쓰는 사람은 4장 쓰는 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적당한 그 글씨 속도와 그 다음에 글씨 크기, 그 다음에 내용, 이런 걸 가지고 봤을 때 100분 동안 쓸 수 있는 장수는, 현실적인 물리적 장수는 3장이 딱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점수를 얻기에도 가장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 형태가 3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4장을 쓰면 더 많이 쓰니까 점수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4장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이템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답안 작성하는데 적당한 장수는 3장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3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답안의 형태, 답안의 이제 구성 형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형태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1번은 개요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서 7번 결론, 이렇게 있는 형태를 추천을 드려요. 자, 이 형태에서 문제는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 문제, 기출 문제를 막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는 거의 대부분 2개나 2가지나 3가지를 묻는 형태가 거의 요게 한 90%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흑막이 붕괴의 원인과 붕괴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2가지를 묻거나 3가지를 묻는 형태가 거의 90% 이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 3가지를 물을 때 이 답안 형태를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문제 작성이, 답안 작성이 매우 쉬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다.
원인과 대책을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다 원인을 쓰고 여기다가 대책을 쓰시면,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문제의 조건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 나와야 할 관리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로 작성을 하면 한 장 문제, 한 문제 3장 작성하는 게 굉장히 쉬워진다.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3가지를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 쓰면 되는 거죠. 4가지를 물어봤다. 여기다 하나 더 쓰면 되죠. 4가지를 물어보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답안을 구성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에 따라서 4가지를 물어봤는데 한 페이지 쓰는 게 조금 어렵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에 따라서 요렇게도 변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문제에 따라서 답안 작성하는 것을 좀 바꿔서 연습하시면 그 대응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또 2번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답안을 작성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2번째 이유는 내가 이제 그 준비하지 않은 문제, 자, 이 준비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요 레이아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준비하지 않은 문제란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해서 예상 문제를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상 문제가 시험장에 가서 그대로 다 나와서 용어 10문제, 논술 12문제, 3문제씩 12문제 그렇게 나오면 그냥 뭐 준비한 대로 딱 쓰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준비한 문제는 10%에서 정말 많이 나와야 30%지, 나머지 뭐 70%는 내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답안 작성 연습한 대로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준비하지 않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 레이아웃을 연습하지 않고 작성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되는 대로 작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뭐 1번 뭐 개요 쓰고, 그다음에 2번 이제 원인 쓰면은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쓰다가 여기서 딱 끝내고, 여기서 뭐 대책 막 이만큼 쓰고, 그다음에 또 뭐 쓸 거 있나 생각하다가 관련된 거 또 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3장을 채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문제를 하게 되면 3장 채우는 것도 어렵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만 여기서 결론해갖고 이만큼 이렇게 쓰는 사태도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런데 애시당초에 아예 레이아웃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쓰게 된다고 한다면 1, 2, 3, 4, 5, 6, 7 이렇게 딱 정해놓고 쓰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답안을 채울 수가 있어요. 일단 답안을 채울 수가 있다. 답안을 못 채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못 채울 수 있을 때 발생하는 거, 일단 답안을 못 채우게 되면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공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점수를 안 준단 말이에요. 답안을 제대로 다 못 채웠기 때문에. 그 한 문제만 답안을 못 채운 게 아니고 이제 그 뭐 전체 용어 4문제, 논술 4문제 중에 뭐 3문제를 다 못 채웠다. 그러면 아예 내공이 아예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분은 공부를 더 하고 오셔야겠네 해서 점수를 그냥 안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다 채우게 되면 내공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건 좀 방향을 잘못 잡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점수를 이분보다는 훨씬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안을 채우는 거는 이게 연습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연습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거 채우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이 레이아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이 레이아웃이 100%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문제, 세 문제를 물어볼 때에는 대체적으로 요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답안을 작성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패턴으로 22문제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 22문제 풀어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이제 요럴 때는 요 패턴, 요럴 때는 조금 변형을 해야겠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22문제를 살펴보시면 훨씬 더 그 답안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흐름 구성이에요. 자, 흐름 구성. 자, 이 흐름 구성은 스토리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스토리. 용어에서든 논술에서든 이 흐름이라는 건 항상 필요해요. 흐름. 자, 이 흐름은 자, 1, 2, 3, 4, 5, 6, 7. 자, 이런 문제가 있다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시트법, 점검 및 진단에 대해서 문제가 만약에 나왔어요. 그래서 점검 및 진단의 시기와, 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자, 점검 및 진단 시기 1번, 그 다음에 점검 및 진단 방법 2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시기를 쓰면 돼요. 점검 진단 시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방법을 쓰면 되겠죠. 방법. 자, 이렇게 방법. 자, 그 다음에 이 흐름상, 스토리상 점검을 왜 하는지, 점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는 거죠. 점검의 필요성. 2번.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 23년 4월 달에 수원에 정자교가 붕괴가 됐어요. 정자교가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왜 붕괴가 됐냐? 점검 진단이 부실했기 때문에. 점검 진단만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후조치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점검이 부실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그리고 점검만 부실한 게 아니고 이런 그 부실한 시설물이, 교량 터널 뭐 이런 시설물이 도처에 널려 있다. 그래서 점검과 진단을 할 때 꼼꼼히 해야지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필요성을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기, 방법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뭐 쓰면 될까요? 점검을 했으면, 자, 이거 점검했죠? 점검을 했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지. 그죠? 점검 결과가 나와야죠.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등급으로 나와요. 결과에 따른 이제 등급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등급으로 나오면 A, B, C, D 이 등급으로 나오잖아. 응? 그래서 이 등급이 여기 나와줘야 되고, 그 등급에 따른 여기 이제 후조치가 나와야겠죠. 후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자, 후조치라는 거는, 자, 후조치 여기다 쓸게요. 후조치라는 거는 유지 보수를 할 건지, 아니 유지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보수 보강을 할 건지, 아니면 폐쇄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후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순서적으로 스토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는 거지. 자, 요게 흐름 구성이라는 거예요. 스토리대로, 스토리에 서론 부분이 있고, 스토리에 본론 부분이 있고, 스토리에 결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등급이라든지 후조치가 누가 봐도 이거는 후반에 있어야 될 내용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여기다가 등급을 이렇게 막 써놓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다가 뭘 쓸지 모르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가 자리가 남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일단 배치를 하자. 딱 그 자리가 이제 한 뭐 6, 7줄 남으니까 이것도 딱 마침 7줄 자리야. 7줄 딱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만약에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제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 과장 보고서를 제출해봐. 그래 해가지고 딱 보냈는데 이사님이 그걸 보고 집어 던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순서가 안 맞는데. 그래서 이 흐름 구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순서대로, 이야기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을 흐름 구성이라고 그래요.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보면 답안에 이 자연스럽게 싹 흐를 수 있는, 시간의 순서대로 아니면은 그 사건의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이런 스토리를 구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안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득점에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아이고. 세 번째는요. 꾸미기죠. 세 번째는 꾸미기예요. 자, 이 꾸미기가 똑같은 내용을 썼는데, 이 답안하고 똑같은 내용을 써도 A 답안하고 B 답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 답안은 막 글로 많이 썼어. 글로 많이 썼는데 이 답안은 그림도 이쁘게 딱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중요한 것에 이렇게 강조도 빡 해주고 딱딱딱딱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읽어봐야지만 이 답안의 진가를 알 수 있고, 이 답안은 딱 보자마자 와우 이런 저희가 딱 나와요. 그래, 이거지. 이게 진짜 답안이지. 이런 답안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답안 같은 경우는 잘 읽어봐야지 점수를 받는데, 자, 이 답안에 이제 그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일단 선입견으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얘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선입견에 의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그 답안 채점을 할 때 채점자가 모르고 지나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답안은 이제 그 점수를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답안이 이만큼씩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답안이 성실하게 채점이 됐을 거라고 장담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기계가 딱 보고 그냥 기계가 채점을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기계가 채점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작성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사람이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보기 좋은 요 그림이 있는 쪽으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적당히 이 채점자를 배려를 해야 돼요. 채점자.
자, 여기 자, 채점자 배려를 해야 돼요. 채점자를 배려를 해서 이 사람이 혹시라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그 못 보고 지나칠까 봐 이렇게 강조도 하고,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쓸데없는 내용을 되도록이면 배제를 시키고, 중요한 내용만 탁탁탁탁 배치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에다가 강조 표시를 함으로써 이게 이 답안의 핵심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채점자가 알아먹고 이거에 대한 점수를 주는데, 야, 내 답안에서 이거 옥석을 한번 가려봐봐 하고 그냥 탁 던져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채점자한테. 그러면 채점자가 응, 알았어, 내가 네 답안에서 좋은 거 다 찾아줄게 촥촥촥촥 이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참 보면은 답안을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 내 답안을 점수를 매기고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서브노트를 하나를 연습을 하더라도 여기에 이제 이 서브노트가 보고서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보고서가 회사의 이사님, 상무님, 전무님이 보는 보고서예요. 이 사장님이 보는 보고서인데, 아주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그냥 다 널려 있으면 누가 그 보고서를 보고 그 칭찬을 합니까? 딱 보고서를 딱 보고 한눈으로, 아, 그래. 이런 거였어. 그래. 이런 반응이 나와야 그게 잘 쓴 보고서지. 이 답안은요, 기술사 답안은 용어 답안이든 논술 답안이든 한 장에 쓰는 보고서, 세 장에 쓰는 보고서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고서예요, 보고서. 응? 자, 흑마기 붕괴 원인과 붕괴 방지 대책, 그 문제가 나오면 흑마기를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 보고서에 CEO가 잘 볼 수 있게끔 딱딱딱딱 그냥 아주 예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야지. 막 이렇게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오. 이런 자세로는, 이런 답안으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꾸미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내가 답안만 잘 쓴다고 잘 작성했다고 그걸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상 채점자가 분명히 있고 그 채점자가 내 답안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 그래서 내 답안에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이쁘게 써야 되고요. 글씨 이쁘게 써야지. 응? 글씨 이쁘게 써야지. 그림 이쁘게 그려야지.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에다가 딱딱딱딱 강조도 해줘야지. 그래야 그거 보고 아, 이거 중요한 거구나. 아, 그렇지, 이거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게끔 그렇게 답안을 작성해서 해야 그게 뭘로 연결이 돼요? 고득점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꾸미기를 항상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피드백이죠. 피드백. 자, 피드백 왜 중요하냐? 자, 1번 레이아웃, 2번 흐름 구성, 3번 꾸미기. 자, 여러분들이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혼자 하게 되면은 이제 혼자 작성을 해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르시즘에 빠진다니까요. 작성을 하다가 보면은 나르시즘에 빠져요. 자기 스스로 내가 작성한 답안에
감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와, 완벽해. 퍼펙트. 자기가 작성해 놓고. 야,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신선하고 잘 작성된 답안은 없어. 완벽해. 그래가지고 그 답안으로 자 만들어 놓은 답안으로 어떻게 해요? 자, 이거 만들었으니까 다른 답안 만들고 해가지고 딱 이제 시험에 필요한 개수, 자 용어 50개, 용어 100개, 논술 50개 답안을 다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러 가죠. 시험 보러 가요.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시험도 다 보고 나와. 그리고 시험 다 보고 난 다음에 나 용어는 12장, 용어는 10장 쓰고 논술 12장씩 다 썼어. 와, 나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 같은데? 막 들떠가지고 막 이렇게 있다가 막상 발표가 나면 어떻게 해요? 발표 나면 50에서 정말 많이 받아야 58, 59죠. 그리고 나서 막 욕을 하죠. 야, 채점자들이 내 답안 진가를 몰라주네. 와, 이게 어떻게 이게 55점이라고? 말도 안 돼. 와,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작성했던 서브노트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작성했는데 55점밖에 안 줬다고 막 화를 내죠. 야, 이거 진짜 미쳤네. 왜 이거밖에 점수를 안 주는 거야? 응? 채점자들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가버렸네. 자, 그렇게 해서 시험 날짜가 이제 다음 시험이 또 와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시험을 보러 가죠. 뭘 가지고? 약간만 수정해서. 그래서 그 수정된 답안으로 또 시험을 또 봐요. 그러면 또 약간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50에서 58을 벗어나지를 않아. 계속.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시험을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3년, 5년 장수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장수생들은 뭐냐면 시험을 그냥 취미처럼 보러 다니는 거죠. 취미처럼.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공부하고 자기 거를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험을 한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보면 이 서브노트가 사과 박스로 치면은 막 이렇게 사과 박스 있잖아요. 이게 2박스, 3박스가 나와요. 3박스가 나와. 그러면서 이 3박스를 가지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저한테 이제 강사님 제 답안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래요. 그러면은 그럼 뭐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뭐 캐리어 채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 답안 좀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답안들이 보면 레이아웃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흐름 구성이라든지 꾸미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지. 다 그래, 다. 자기는 그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나한테 이게 왜 이렇게 잘 작성이 된 답안인지 막 그걸 막 강조를 하고 설명을 해줘요. 그거는 본인 생각이지. 답안을 작성했을 때 내가 이렇게 잘 정성을 들여서 한 거는 알겠는데 그건 본인이 생각해서 잘 작성된 답안이지 점수를 잘 받는 채점자가 인정해주는 답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 근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깨줘야 돼.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객관화가. 내 답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1에서 10이라 그러면 내 답안의 수준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를 빨리 깨닫고 여기 상태이면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답안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어떤 그 흐름 구성을 하고 어떻게 문제마다 흐름 구성을 하고 답안 꾸미기를 해서 그 채점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연습하고 작성을 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첨삭은요. 첨삭은 자, 1번 레이아웃, 2번 흐름 구성, 3번 꾸미기. 자, 이 답안에 대해서 누군가가 답안을 이제 잘 된 게 어느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은지, 그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코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합격자이거나 아니면 저 같은 전문적인 강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줘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안 그러면 혼자 나르시즘에 빠져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뭐 기숙사 시험 별거 아니네. 내가 작성해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혼자 공부해 가지고 장수생이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작이 길었는데요. 한 문제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글자가 좀 깨져가지고 조금 작게 볼게요. 자, 가설공사 중 가설 통로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설 통로. 자, 주인공은 가설 통로죠. 주인공. 자,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를 한 거는 가설 통로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일단 가설 통로의 종류 및 설치 기준이 이제 같이 써도 가설 통로의 종류가 5가지인데 작업 발판부터 고정식 사다리까지 5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써도 되고 답안 작성 레이아웃에 따라서 가설 통로의 종류 1, 설치 기준 2 해가지고 여기다가 써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답안이 2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자 1번 1, 2, 3, 4, 5, 6, 7 해가지고 문제에서 요구를 한 게 가설 통로의 종류니까 3번에다가 종류 쓰고 여기다가 설치 기준을 쓰면 되죠. 이렇게 써도 무방하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가설 통로의 종류하고 설치 기준이 종류에 따른 설치 기준으로 하나로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다른 걸 좀 써주자 해가지고 2번에다가 가설 통로의 중요성, 통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통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Y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Y. 그리고 통로를 잘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How를 아래로 내려가서 써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요구를 한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자, 여기 경사로, 작업계단, 사다리식 통로, 통로 발판 해가지고 5가지죠. 경사로, 작업계단, 이동식 사다리, 승강용 트랩, 통로 발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페이지를 작성을 하고 후반에는 그럼 뭘 쓰면 좋을까요? 자, 후반에는 자, 가설 통로잖아. 자, 초반에 뭘 썼어요? 초반에 가설 통로의 중요성을 썼죠. 가설 통로의 가설 통로 관리의 필요성을 썼단 말이에요. 중요성이 관리의 필요성이죠. 관리 안 하게 되면, 통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은 재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걸 여기다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걸 쓰고 그 다음에는 지금 물어본 거 종류, 설치 기준 이걸 썼죠.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가 나와야 될까요? 통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걸 써야 되지. 통로를.
자, 통로에 단순히 뭐 견고한 구조 뭐 이런 것만 있으면 되나요? 통로에는 뭐가 필요해요? 통로에는 조명도 필요하고 안전시설도 필요하잖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조명, 안전시설, 그리고 밀폐 공간이면 또 어떻게? 환기시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 이런 거, 자,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규칙에 있어.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기다가 이게 써주는 거죠. 그게 뭐다? 흐름 구성이다. 흐름 구성.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가설 통로의 종류 및 설치 기준 쓰고, 그 다음에는 나와야 되는 게, 자, 가설 통로의 관리 방법, 조명, 장애물. 자, 통로에 장애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통로에 장애물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2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또 보호 조치 해야지. 그 다음에 추락 위험 방지 조치 해야지.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낙하물 또 방어 조치 해줘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어찌됐든 통로가 한 번 설치하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서 해체될 때까지. 그래서 주요 점검 수칙이 있어야 돼요.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수칙이 있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답안이 세트로 딱 구성이 된다라는 거지. 통로에 관련돼서. 그 흐름이 딱 맞잖아요. 흐름이. 이런 답안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모범 답안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통로가 중요한 이유, 관련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종류별 설치 기준도 있고, 이렇게 법적 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관리해야 하는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재해 유형을 이렇게 또 썼습니다. 재해 유형 써주고, 그 다음에 종류 및 설치 기준 해갖고 발판, 경사로, 가설계단, 사다리형 통로, 그리고 통로 관리 방법 해갖고 조명은 어떻게 하고 장애물 제거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설 통로 사용 시 안전대책 해가지고 통로 사용할 때 안전대책 이렇게 이제 그 구성을 했고요. 또 요 답안 같은 경우는 가설 통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재해 유형, 그리고 이거 순서가 또 바뀌었네요. 자, 경사로, 가설계단, 사다리식 통로, 통로 발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통로 관리 방법, 뭐 사용 주요 점검 수칙 이렇게 답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소 작업대 볼게요. 고소 작업대의 재해 유형과 안전 대책을 설명하시오. 자, 제가 답안 작성 방법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나 세 가지. 자, 그래서 재해 유형과 안전 대책을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자, 답안을 구성을 하게 되면 자, 1, 2, 3 자, 이렇게 있어 갖고 초장, 중장, 종장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가지고요. 이제 재유형 3번 재유형 쓰고 4번 여기다가 안전대책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결론 이렇게 답안을 구성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고소작업대이기 때문에 고소작업대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다가 써주는 거죠. 고소작업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고소작업대가 사고 재해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떤 사고 재해율이 높을까요? 여기 보면 추락재해가 67% 발생이 되고 고속재 자, 요거는 이제 스카이는 고소작업대. 자, 고소작업대라고 물어봤지만 이게 스카이를 물어보는 건지 테이블 리프트를 물어보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소작업대는 뭘로 돼 있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고소작업대가 고소 작업을 하는 형태를
고소작업대라고 다 통칭하잖아요. 그게 특징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특징적으로 테이블 리프트, 자, 테이블 리프트, 시저 리프트라고 하는, 자, 요렇게 생긴 애가 있죠. 요렇게 생긴 애가 있잖아. 자,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는 스카이가 있단 말이에요. 스카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요렇게 표현을 해줘야 한다. 문제가 의도하는 게 스카이를 물어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같이 표현하는 게 좋다. 용어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용어에서 그 한중 콘크리트를 물어봤을 때 한중 콘크리트가 품질을 물어보는 건지 안전을 물어보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개 같이 표현해야 되고, 달비계도 작업의자형 달비계가 있고 곤돌라형 달비계가 있는데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잖아. 그럼 두 개를 다 같이 써줘야죠. 두 개 같이 표현해줘야 된다. 그래서 재해 유형도 테이블 리프트에서 발생하는 재해 유형이 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스카이 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책도 이 스카이하고 고소작업대를 분리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근데 재해 유형을 물어봤잖아요. 자, 재해 유형을 물어본 경우는 유형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 게 훨씬 답안이 쉬워요. 그래서 고소작업대 재해 유형으로 이렇게 유형이 이제 추락 이렇게 있으니까, 이 추락에는 테이블 리프트형과 그 다음에 스카이 형태에서 추락 재해를 예방하는 형태로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는 이 고소작업대와 관련된 규칙의 내용들이 있어요. 규칙에 작업 전 점검 사항이 있고,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작업 중 운영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을 후반에서 정리를 좀 해주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건설 장비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왜 안전장치가 있을까? 사람의 실수에 대비하고 기계의 실수에 대비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안전장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 관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 운영을 하게 되려면 고소작업대를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관리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후반에 요런 흐름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모범 답안을 보게 되면 고소작업대 이렇게 있고요. 개요 쓰고, 그다음에 주요 안전장치, 재유형, 그리고 이제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에서 추락 전도 협착 감전, 그 다음에 작업 종료 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작업 절차, 고소작업 안전작업 절차, 안전관리 방안 이렇게 답안을 구성했고, 또 요 답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유형, 그 다음에 원인, 그 다음에 고소작업 때 이제 이제 여기 이제 그 재유형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에는 주요 안전장치 이렇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현장 운용 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대책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래서 답안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볼게요. 자, 외부 강간비계에 작용하는 하중과 설치 기준을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강간비계에 작용하는 하중과 설치 기준. 자, 조건은 외부 강간비계고 작용하는 하중이 하나, 그 다음에 설치 기준 둘. 그래서 답안 작성 레이아웃에 따라서 3번이 작용하는 하중이 되고 4번이 설치 기준이 되면 되죠. 외부 강간기계 설치 기준. 자, 그러면 2번에다가는 Y를 쓰면 돼요. Y. 자, Y가 뭐예요? Y. Y가 외부의 하중 관리를 왜 우리가 해야 돼? 어? 하중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중 관리를 안 하면 자칫 잘못하면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중 관리를. 그래서 외부의 그 풍하중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적재 하중도 관리를 해야,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적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서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재 하중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그래서 외부 강간비계에 작용하는 하중으로 인한 문제점,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Y를 이제 문제를 보고 Y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 Y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중하고 설치 기준 나오면 뒤 후반에는 강간비계에 대한 이제 관리를 써주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강간비계 설치 기준은, 자, 요거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간비계의 구조가 나오고 설치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조와 그 설치 기준을 써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자, 이게 이제 물어본 게 뭐였냐면, 물어본 게 강간비계 하중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하중에 대해. 강간비계 하중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강간비계 하중에 대해서 하중이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강간비계 설치 기준을 지켜야 돼. 그렇지만 이 설치 기준 외적으로 우리가 또 강간비계 하중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 그 포인트는 이런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강간비계 하중에 대해서 설치 기준 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써주고, 그리고 외부 강간비계 설치 해체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관리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강간비계에 작용하는 하중의 문제점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하중의 종류 써주고, 그 다음에 구조, 설치 기준.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거, 규칙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딱 작성해서 그대로 작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외부 비계에 대한 하중에 대한 안전성 향상 방안, 기술적인 방법, 그 다음에 관리적으로는 방법. 관리적으로 이제 뭐 수직보호망이라든지 이런 거 외부에서 이제 그 태풍 불 때 수직보호망 해놨던 거 다 걷어내잖아요. 왜? 바람 영향 받을까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설치 해체 시 안전대책. 이렇게 이제 답안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하중의 문제점, 하중,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외부 강간비계 설치 기준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향상 안전성 방안, 그 다음에 설치 해체 시 안전대책. 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프트. 자, 리프트는 이제 문제 물어본 게 사고 유형과 안전대책이에요. 그래서 자, 답안 레이아웃에 따라서 자, 1, 2, 3, 4, 5, 6, 7에서 사고 유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3번 여기다가 사고 유형 물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안전대책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에다가는 뭘 쓰면 될까요?
자, 2번에다가는 리프트의 사고 유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가 얼마큼 나는지 재 통계를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재 통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5대 건설기계, 5대 건설기계, 그 다음에 양중기, 그리고 그 뭐 가설 구조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 통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셨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 통계로 여기에 써주게 되면 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근데 특이하게 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 설치 해체할 때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운영 중에 사고가 나. 그래서 운영 중에 왜 사고가 나냐면 사용 중에 사고가 절반 한 60%가 나고요. 그 다음에 고장 수리 중에 사고가 30%가 나요. 고장 수리 중에. 그래서 운영 중에 리프트를 설치 해체가 아니고 운영 중에 사고가 90%가 발생이 돼. 90%. 그래서 이 사고를 예방하려고 그러면 설치 해체의 중점 관리보다는 사용 중 관리를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프트 사고 유형과 안전 대책을 물어봤기 때문에 리프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영 중 사고 예방을 위해서 중점 관리를 해야 된다. 운영 중 사고 예방이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운영 중 사고 예방이. 특히 이 고장 수리 중 사고가 30%가 난다는 얘기는 고장 수리 중에 누군가가 이 조작반을 건드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조작반을 건드려서 사고가 나지 않는 로토 조치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로토 설계 기법이. 그래서 이 리프트 문제는 로토까지 정리가 돼야지만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써주고 리프트 안전 대책 해가지고 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추락, 낙하, 협착, 감전, 사고 유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유형별 대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만약에 유형을 물어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리프트 이제 그 뭐 설치 중 안전 대책, 그 다음에 운영 중 안전 대책, 해체 중 안전 대책,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시간 순서별로. 그렇지만 그 물어본 게 유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유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쓰는 게 훨씬 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랑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 대책으로 써주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제가 요 2번에서 주로 운영 중 안전 대책이 중점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점 안전 대책을 여기에서 자, 리프트 운영 및 고장 수리 중 안전 중점 대책인 거예요. 그래서 운영 중 고장 수리 중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리프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장치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좋은 답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확인을 해보면 리프트의 사고 유형과 안전 대책 해갖고 리프트 재통계, 사고 유형, 그리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 수립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리프트 안전 향상을 위한 주요 안전장치 및 점검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안전장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대제목은 시험 채점자가 여러분들의 답안을 볼 때 답안을 제일 먼저 보는 게 답안의 레이아웃을 제일 먼저 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게 대제목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목 하나를 작성을 하더라도 문제의 의도와 부합하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문제의 의도와 부합하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리프트의 주요 안전장치 및 점검 방법 이렇게 쓰는 것보다 리프트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리프트의 안전성 향상 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장치 및 점검 방법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채점자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리프트 현장 사용 시 준수사항 해갖고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인증 자 이런 것들을 로 답안을 구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트 자, 요 답안은 이제 재발생 통계, 사고 유형, 그 다음에 안전장치 종류와 자, 이것도 또 거꾸로 해놨네. 자, 리프트 안전단 대책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 필요성, 뭐 설치 운영 해체 시 중점 관리 대책까지 설치 해체 시 운영 시 중점 관리 대책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건설 현장에서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